지금까지 방법은 다 틀렸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면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저희 상담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센터의 전문가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런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을 증권사 IRP로 받아서 증권사 직원분이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3년 반 동안 수익률이 10%밖에 안 돼요.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둔 건 20% 정도 이자가 붙었어요. 전문가가 운용해주는 게 은행금리보다 못한 것 같아 운용사를 교체하려고요. 그동안 무관심하게 방치한 저의 잘못도 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공부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객분의 질문 내용 잘 들어보셨죠?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서 고민이신 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종류의 문의전화는 꽤 많습니다. 이 질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수익률이 나쁘니 증권사를 바꿔보겠다. 두 번째, 무관심하게 방치했던 나의 잘못이다. 세 번째, 이제부터 직접 내가 공부해서 관리해보겠다. 그리고 네 번째, 어디 투자할지 연금 박사님이 좀 알려달라, 조언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분께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서 이 네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해결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네 가지 내용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질문입니다. 운용사도 한번 바꿔봐야지. 그리고 방치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자, 이 내용 어떤 게 틀렸을까요? 이상하다. 이게 잘못된 게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네 가지 다 틀렸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 증권사를 바꾼다. 증권사 운용사를 바꾼다고 수익률이 좋아질까요? 여러분이 IRP 운용에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IRP는 계좌입니다. 어카운트죠. 이게 상품이 아닙니다.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상품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은행이나 증권사는 상품 진열대일 뿐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가지고 상품이 안 좋고,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가지고 상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라면을 홈플러스에서 사면 맛없고 이마트에서 사면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증권사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를 바꾸면 수익이 좋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다 찍는 겁니다. 얘도 찍고 쟤도 찍고 나도 찍습니다. 내일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죠. 첫 번째, 증권사 운용사를 바꾼다고 해서 수익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틀린 겁니다. 두 번째, 무관심하게 방치했던 게 잘못일까요? 이 부분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방치해서 10%라도 난 겁니다. 만약에 관심을 가졌다면 손실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공통적으로 조언해주는 투자 방법이 있죠. Buy and hold 전략입니다. 사서 묻어두라는 것이죠. 방치하라는 겁니다. 뭐가 좋을지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방치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년 반 되셨기 때문에 3년간 방치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5년, 10년 후에는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방치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전문가도 못 믿겠으니 직접 공부해보겠다고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큰일입니다. 첩첩산중, 점점 더 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공부해서 될까요? 공부해서 되는 거면 증권사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수익률이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니 연금 박사님이 알려달라? 조언해달라? 이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다른 사람을 알겠습니까? 투자의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내일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네 가지 해결책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려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고민 질문 주신 분께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문제 해결 방법을 잘못 잡고 계신 듯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문제를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또다시 틀리게 되거든요. 투자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운용사를 교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대부분 운용사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죠. 지금까지 방치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어설프게 관심 가지셨다면 더 큰 손실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퇴직연금 투자 비중에서 안전자산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고요. 이도저도 아닌 채권 상품 중심으로 가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요.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운용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단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원금 보장을 선호하신다면 수익률은 포기하고 100% 모든 자산을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익률을 높이기 원하신다면 손실을 감수하시고 자산의 일정 비중을 투자 자산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할지 그 투자 비중은 고객 스스로 본인 상황에 맞춰 정하셔야 됩니다. 투자 비중은 본인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비중을 정하셨다면 투자 자산은 TDF2060 같은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 상품으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장 단순하면서 합리적인 자산 운용 방법은 안정적인 정기예금과 공격적인 TDF 펀드 두 가지 상품만 가지고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품 포트폴리오를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두 개면 충분합니다. 정기예금과 TDF 펀드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는 3대7, 5대5, 7대3 이렇게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게 비율을 정하시면 되고요. 그 비율이 정해지셨다면 대담하게 실행하셔야 합니다. 손실은 두려워하면서 수익은 올리고 싶은 애매한 포지션으로 자산을 선택하신다면 상품 구성이 복잡해지고 자산 관리는 더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뭘 먹고 살까? 왜 매일같이 주식 공부하는 증권사 직원들이 부자가 되지 못할까? 왜 주식 투자자보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다면 자산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고객님께 드린 답변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산 운용에 고민이 많고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자산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고민하실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 투자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1800-3624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